2008 연말 특집 청년 창업시대 3인 3색의 청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술 소셜 네트워크로 새로운 미술 시장을 개척하려는 겁없는 대학생들. 이들 예비 창업가들의 거침없는 도전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갓 카페를 오픈한 신출내기 사장님들의 무한 도전. 성공 창업을 위한 초보 창업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만나봅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모바일 세상. 그 가능성을 미리 꿰뚫어본 김광묵 대표의 성공 창업 이야기가 잠시 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시대의 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청년 창업시대 오늘은 2008년을 마무리하는 특집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예비 창업자와 초보 창업가, 또 성공 창업가 이 세 분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해결점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새로운 인터넷 미술 시장을 만들어갈 예비 창업가, 동업으로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초보 창업가, 그리고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공 창업가들을 청년 창업시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번뜩 있는 아이디어로 아이디어 창업에 이 첫발을 내딛는 분입니다. 예비 창업자 조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CEO의 꿈을 이제 현실로 이룬 초보 창업가 맞죠? 예, 정명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컨텐츠 전문 업체인 사이넷의 김광묵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예비 창업자 조헌 씨 지금 사업자 등록은 내셨나요? 네, 사업자 등록은 예, 나와 언제 있고요. 내셨죠? 저희가 12월 10일부로 사업자 등록은 그럼 나와 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창업을 이미 이루신 분인데, 네. 예, 뭐 아이템 어떤 것들이 가지고 저희 아이템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미대생의 미술품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예요. 쉽게 말하자면 중개 사이트인데 예. 미대생이 직접 미술품을 올리고 이제 소비자는 그 제품들을 비교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작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미대생이 미술품을 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울려서 커뮤니티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좀 대학생 친구들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정미영 대표는 카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브리세리 잡초. 어떻게 이런 창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올해 12월 24일부터 브라세리 잡초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네. 브라세리라는 원래 뜻이 뭐 고품질의 커피는 물론이고 뭐 와인이나 맥주 등 알코올류도 내놓는 편안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브라세리라고 합니다. 예. 아직 그래서 학생이시죠? 예. 역시 대학생 창업가시네요. 그리고 김강묵 대표님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니어급 성공 창업가신데 네. 뭐 핸드폰이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부터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해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의 초등학교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1999년 당시에 정신과에서 그래서 연애심리학 분야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 그때 이동통신사에서 그때 무선 인터넷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서비스를 기획하려고 그 DB를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걸 활용한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역제안을 하게 됐죠. 그게 결국은 국내 1위의 그 모바일 컨텐츠가 됐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좀 대단한 분들 자리에 모신 것 같은데요. 그 조헌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학생 신분인데 네. 제가 조사를 보니까 중국의 베이징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학생 창업센터가 있어서 또 학생들이 어떤 창업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 자체에서 투자 유치를 알선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학교 창업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 학교 예를 드는 게 제가 이제 뭐 아는 분야인데 예. 그 실제 이제 눈에 막 드러나듯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뭐 여타 그 전문가들 이제 예. 박사과정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이제 공대생들 위주로 이제 창업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예. 같이 이렇게 문화 예술 이쪽 관련된 사업에는 좀 지원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하자마자 실제로 창업하는 그 과정까지는 재밌고 신나는데 창업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 아마 대부분 다 겪었을 거라 봅니다. 그럼 한번 대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네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자상거래도 파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미술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창업과 이런 사업의 현장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
청년 창업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대학생 창업 동아리를 찾아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벤처 네트워크를 찾았다. 벤처 네트워크 멤버 중에서도 몇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 아트팟으로 따로 만든 회사가 바로 H2B. 아트팟은 대학생 벤처 창업 경진대회에 2번이나 본선에 진출한 아이템으로 대학생 및 아마추어 미술인들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오픈 마켓이다. 제가 막 질문을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동아리 사람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오프라인 미술 시장은 고가의 그림을 사고 파는 형태로 특히 상위 계층만의 시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아마추어 미술인들을 위한 최적의 시장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100만 원 이하 미술품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06년 서울 옥션 금액 대비 8%, 연간 32억 7천만 원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력 있는 미대생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낮은 가격대 작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전시회 그리고 향후 다른 다양한 마케팅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미대생 매니지먼트 사업체가 되는 것이 저희의 2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미술 시장에는 아트팟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온라인 마켓은 물론 국내 및 해외 화가 작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곳, 또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 블로그 사이트 등이 현재 우리나라 미술 온라인 시장의 모습이다. 미술품을 관람하는 사람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판매 사이트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 어떤 시장 정보라든지 판매 거래 방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킨 사이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은 진짜 팔기 아깝고 막 20.5%가 더욱 자주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게 공급자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의 성공 열쇠. 그러기 위해선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은 필수다. H2B 멤버들은 미술학과 및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미술 소셜 네트워크 아트팟을 알리고자 사업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홍보를 시작했다. 아트팟 사업에서 직접 공급자가 될 미대생들과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정말 작품다운 작품들이 공유되고 거래되는 거라서 그거는 의도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다면 어디 뭐 기획 측의 뭐 어떤 심사 같은 게 뭐 거쳐지는지 아니면은 회원 가입 과정 자체에서 먼저 저희는 이렇게 정제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은 그냥 믿는 거죠.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못 사는데 매년 쏟아져 나오는 많은 미술대 학생들. 이들 학생들의 대부분은 순수 작가로서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해 대부분은 학원 사업이나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로 전향하고 있다고 한다. 졸업을 하고도 그림으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지금 새로운 미술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런 그들에게 저가 미술품 소셜 네트워크 아트팟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런 미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또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직접 창업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름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더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등용문 같은 사이트가 됐으면 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새로운 미술시장 개척을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청담동의 한 갤러리를 찾은 두 사람. 아마추어 작가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소셜 미술 네트워크에 대해 전문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젊고 참신한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덕 화랑을 만나 아트팟 사업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물어보기로 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미술 전시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작가들을 세계 무대로 나서게 하는 박영덕 화랑.
그 역시도 젊은 작가들의 활발한 온라인 미술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 저도 이제 미대생으로서요, 주변에 이제 미대생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한 달에 꼭 한두 점씩은 뭐 과제다 뭐다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작품들의 가능성이나 앞으로 이 미대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제 미대 졸업해가지고는 거의 화랑에서 이렇게 전람회하기는 쉽지 않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실력이 있고 또 다른 작가들하고 이렇게 변별이 생긴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실력이 문제 같으니까는 바로 졸업하더라도 진짜 뼈난 작품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하여튼 남들보다 똑같지 않고 변별 있는 작품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오픈마켓을 준비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때 그 준비하시면서 보셨던 그 오픈마켓의 장단점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이면 구상, 비구상이면 비구상, 거기서도 또 뭐 하이퍼, 뭐 풍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무슨 어떤 작가를 찾고 싶다 그랬을 때 바로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격대별로도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인기 순위선 그런 것도 하여튼 재밌게 해놓으면은 일단 거기서 반으로 판매되는 건 연결되지 않다 선치더라도 그게 어떤 판매 가능성은 분명히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관심대층을 갤러리는 아트파 사업의 오프라인 버전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작가들의 갤러리 전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많은 작가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아주 최소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정보를 구하고 이제 잠바나 사러 간다 했을 때 잠바 하나만 딱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 잠바 또 다른 잠바 다른 코트도 비교해서 다시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듯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염두에서 매치시켜주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힘들지만 해볼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대표님과 유사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방법들을 알아내고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조원 대표 보니까 직접 사업 설명회도 열고 또 화랑을 직접 찾아가서 조언도 들어보고 정말 참 기초를 탄탄히 준비하고 있는 그 예비 창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아트팟의 사업 가능성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먼저 정미영 대표부터. 지금 VCR을 보니까 네. 너무나 지금 잘 준비하고 계셔서 특별히 보완할 점이나 문제점은 보여주지 않고요. 예, 감사하다고 인사를 지금 하시는데. 네, 그냥 다만 문화라는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붙이셔서 예. 이렇게 사업화를 시키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광욱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역시 사업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이제 갓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 완성도보다는 실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험적인 면이 과연 상품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그 실험적인 면을 상품력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 문제가 그 사업의 발단이 되고 그 반전의 어떤 기회도 되는 걸 종종 보고 있거든요. 해서 주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완성도가 높아질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짐작을 해가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새로 고안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고객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미술 작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매칭을 잘 시킨다면 재밌는 투자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의 이제 확장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창업 선배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그 미대생들이 이제 그린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파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정리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그림의 이미지들을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작권 보호 문제라든지 뭐 그런 좀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미지 그 도용 문제 같은 게요. 그 이제 여타 다른 회사들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미리 보기를 할 때 이제 함부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예. 로고를 새긴다든지 작가 사인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미술계에서 많이 문제시되는 뭐 위작 논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작가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되게 낮습니다. 낮은데 혹시라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금융 기법 중에 그 에스크로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방법을 이용한다라면 이제 나중에 문제시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에게 돈을 환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그런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심을 하고 분명히 작가의 어떤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원 대표님은 어쨌든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상품을 인터넷에 대리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창업 자금이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창업 자금이? 저희가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 서버 이제 임대하는 돈이나 기타 뭐 식비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전형적인 인터넷 창업가의 이제 한 창업 자금 정도 규모인데 반면에 정미영 대표님은 오프라인 현실에서 레스토랑이라는 실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창업 자금이 조원 대표보다는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본 창업 자금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셨습니까? 예, 제 경우는 연세대학교 상경 10반 친구들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예. 각자 이렇게 사업 출자금을 걷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제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주식으로 난 수익금을 갖다가 예,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예, 일찌가 한치의 고익금 뭐 가지고. 경제적인 그 예. 눈을 많이 뜨신 분인 것 같은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김광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창업 자금이 아주 컸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창업할 당시에는 그 모바일 분야가 굉장히 처음이었고 예. 또 아주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 1999년 혹은 2000년 초반기에는 우리나라에 그 벤처 열풍이 많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제가 그 대기업에 있으면서 그 좀 재미난 발상과 좀 엉뚱한 발상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 직장 상사나 후배들이 그런 점에서 높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니까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저희 친구가 그때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예. 그 친구의 그 진찰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책상 4개를 놓는데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서야 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돈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지금의 성공 창업에 아주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조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은 큰 자금이 필요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자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 뭐 예. 학부생이고 그리고 또 공대생들이 아닌 팀원이라서 좀 외부 뭐 기술 벤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VCR 보셨을 때 뭐 예. 벤처 경진대회 본선 진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대회들을 본선을 진출하고 그 이상 순위에 들면요. 그 이제 상금이 나오고 좀 인큐베이팅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저희가 순위 안에 든다든지 또 내년에 이제 그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 그 대학생들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부 자금들이 이렇게 풀린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잡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뭐 VCR에서 조원 대표님 창업 과정은 좀 생생하게 봤는데, 네. 나머지 두 분의 창업 과정은 좀 궁금합니다. 뭐 특히 이제 김광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첨단 사업을 하시는데, 뭐 창업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2000년 당시에는 그 국내 무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집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더군요.
지금은 휴대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넓은 화면에 아주 컬러풀하게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두세 줄로 이렇게 돼 있어서 흑백으로 이렇게 돼 있던 시절이에요. 예. 다행스럽게도 그때 대학생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역발상을 하자. 그래서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나 투자가들이 대학생들은 충성도가 없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이런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 되는 걸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렇다면 강점을 아예 살리자.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그런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많이 살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사무실에 과자 많이 쌓아두고 남녀 비율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아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자 대학생이 어떤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면 남자 개발자 대학생들이 밤을 새면서 막 컨텐츠를 만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놀이처럼 즐겁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분하고 둘이 같이 동업자로 지금 세 분이서 예. 세 분이서 대표를 하고 계시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할 분담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서로 이제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들을 거쳐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브라세리 잡초의 창업 과정은 한 2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요식업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요식업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보건소, 세무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헤맸어요. 예, 되게 많이 헤맸는데 이렇게 또 원래가 브라세리 잡초 같은 경우에는 14년 동안 오토바이 가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 오토바이 가게 했던 곳이라서 그런 곳을 깨끗한 카페 브라세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나 인테리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리를 내놓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파크하이트 호텔에 계신 요리 선생님한테 요리를 매일같이 배웠고요. 동업을 같이 하는 이제 후배 둘은 이렇게 인테리어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또 회계 정리를 하는 등 역할 분담을 나눠서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카페 창업한 지는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 됐습니다. 예, 그럼 뭐 사실상 초보 창업가인데. 예. 그러면 그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그 노하우를 보는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 정갈한 멋이 살아있는 이곳에 독특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브라세리 잡초의 초보 창업가들을 만나보자. 어서오세요. 브라세리 잡초입니다. 프랑스식 브라세리를 컨셉으로 한 카페는 창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이렇게 전통문화 거리에 개성 넘치는 카페를 창업한 주인공들은 현재 연세대학교를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이다. 20살 때 창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창업을 혼자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나눠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리스크 쉐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식 대중식당을 표방한 브라세리 잡초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편안함을 강조한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는데 소박하고 정갈한 분위기에서 프랑스 가정식 식사를 비롯해 차, 음료, 와인 등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손님 맞이 준비에 바쁜 이들에게 창업 이후 드디어 첫 번째 난관이 생겼다. 가지 없어? 누나가 생기라고 안 큰일 났네. 가지가 다 떨어졌다.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그들의 문제점.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다. 나 가지 사올게. 일단 미영 씨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 급한 일은 해결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는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은 것이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켓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게 초보 창업이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공동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역할 분담을 통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요리 교육을 받은 미영 씨와 치영 씨가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고 막내 준태 씨가 서빙을 전담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점심시간 되니까 혼자 하는 거? 그러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직장인 대상인 카페의 문제점, 점심시간 외에는 손님이 없다. 홍보를 좀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우리 그러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좀 더 하자. 그래. 우선 카페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 카페 홈페이지를 꾸미고 각종 커뮤니티에 사진과 글을 남겨 확산이 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맞아. 그 블로그에도 누가 사진 올리고 막 그럼. 이번엔 카페 명함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잘 나왔다, 슷하게. 사람들이 좋아해. 이거 뒤에 이렇게 지도도 있으니까 이거 종족도서관 앞에 가서 우리 명함 돌리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로 직접 나가 발로 뛰기로 했다. 저희 앞에 여기 앞에 있는 카페고요. 하얀 집인데요. 꼭 놀러 오세요. 저희 오시면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카페 명함을 정성껏 나눠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자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명함을 보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본다. 이 동네 여유를 찾으러 오는 동네라서 이렇게 지도 보고 찾아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산뜻한 분위기로 어른들이 명함을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가 이제 커피. 앞으로 카페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친한 친구, 동업자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세 사람. 열심히 서빙할게. 이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파이팅하자. 난 수상물을 맡을게. 서빙도 하고 수소인도 많이 모으고 내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우리 끝까지 열심히 잘해보자. 우리에겐 더 큰 꿈이 있으니까. 파이팅! 멋과 맛이 살아있는 브라사리 잡초. 그곳에는 그들의 열정이 더해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이 묻어난다. 열정만 있으면 무모한 도전은 없다. 그들의 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네.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홍보에 있다고 하면 지금 정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 전단지도 좀 홍보를 했었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광욱 대표가 보시기에 홍보나 마케팅에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음식, 요식업에 중요한 것은 맛 같습니다. 근데 맛은 그 자체 음식이 갖고 있는 맛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주변에 아주 잘 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뭐 짬뽕 가게가 하나 있는데 줄을 서서 뭐 거기는 먹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큰 프랭카드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집에 가면 빨리빨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손님들이 들어오면 조바심 있는 얘기 마련인데 거기 보니까 당신이 주문한 건 이제부터 만든다라 만들면서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문구가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체를 맛으로 만들어내는 걸 좀 봤습니다. 또 어떤 한식집인데 거기는 국물을 많이 흘리는 곳인데 저도 이렇게 먹다가 약간 국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바로 정어분이 국물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바로 닦아주더라고요. 또 바로 또 옆에 가게는 뭐 어떤 반찬 하나를 이렇게 더 주문하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를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홍보의 비법이나 광고의 비법도 있지만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즉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 맛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으로 고객 만족을 일으켜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원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생이잖아요. 네. 좀 톡톡 튀는 어떤 홍보 방법이 있으면 좀 하나 알려주시죠. 좀 전에 보니까 그 카페가 벽 쪽이 깔끔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모으는데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대생 사이트에서 그림 나오면요, 그걸 주기적인 이제 전시 한번 해주시면 역시. 사람들이 뭐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조언 들으시니까? 예,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미술품들 좀 전시도 해보고, 저희도 바로 음식을 만들거든요.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플랜카드 같은 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하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창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동업을 하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하는 일이 나눠진다는 것과 또 예. 사업 자금의 부담이 나눠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한계점은 금방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된 초보 창업자다 보니까 이 예. 한계점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서 잘 해갈 계획입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게 되면은 시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건 만들었다가 내다 팔 시장 같은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정명 대표나 조원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장을 가지고 카페나 뭐 어차피 미술품 수요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김강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모바일 분야라는 것은 아마 창업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게 잘 안 보였을 텐데 어떠한 비전과 가능성을 보고 그 창업으로 한번 도전하시게 됐습니까? 아, 네. IT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가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저희 딸아이한테 통화를 할 때 제 영상과 함께 음성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 볼 때는 신적인 그렇죠. 능력을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브랜드 중심의 시장에서 개인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상품이 굉장히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휴대폰 분야가 개인화되기는 굉장히 좋죠. 휴대폰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개인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분야를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구글과 같이 세계를 향해서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들을수록 좀 현대사회가 뭐니 해도 아이디어가 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 안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읽어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사이넷의 성공 노하우가 무엇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안의 세상. 휴대전화로 모든 게 가능한 모바일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그 시작은 바로 사이넷의 김광묵 대표였다.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불모지였던 모바일 시장을 개척해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전문 업체로 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이넷. 사이넷을 이끄는 김광묵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자. (2000년 3월) 모바일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현재 60여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사이넷.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직원 채용이 안 돼 대학생을 고용하며 순탄하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1999년 12월이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휴대 인터넷에 대해서 모를 때예요. 이케아 1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에 좀 뭔가 가능성을 보이는 그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고, 그런 것에 자유로운 분야가 바로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뛰게 했죠. 물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다가 사장님 저 한 2주 동안 안 나올게요. 왜? 시험 보러 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사장님 기뻐해 주세요. 왜? 저 취직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회사인데,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죠. 모바일 세대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 주요 고객층인 대학생을 고용하는 색다른 시도를 한 김광묵 대표.
잘 돼? 당시 대학생들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냈는데 이런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돈 많이 벌겠어, 진짜. 예, 많이 벌겠습니다. 사업도 많이 확장할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인력 계획은 좀 갖고 있어? 예, 인력은 그 내년도에 신규 다가오는 시장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단기 매출 확보 방안으로 주력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뭐 인력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했어? 예, 인력 충원 요청을 했어? 한 상황입니다. 사업자야, 잘하겠다, 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그냥 매일 밤을 꼬박박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그 대학생, 여자 대학생 서로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여자 대학생이 무슨 아이디어 하나 내면 남자 개발자 대학생들이 막 서너 명이 경쟁적으로 밤을 새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유스러움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인넷 하면 아이디어의 최고다 이런 소리를 거기서 많이 들었어요. 탁월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모바일 채팅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베스트 컨텐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사인넷의 디딤돌이 됐다. 이후 김광묵 대표는 사람들의 욕구를 읽어내는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각종 기업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 유일무이 국내 최대 모바일 컨텐츠 업체로 우뚝 서게 됐는데 과연 사인넷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김광묵 대표의 성공 비결. 첫째, 경쟁 제로 원칙 추구. 그렇지,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이런 쪽박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두 번째로는 이 탁자를 시장으로 보고 내가 연필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하늘의 끝이 있냐 없냐를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해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계속 가면서 과연 이 선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연필이 답답하다가 주어진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 제로의 원칙을 추구하는 김광묵 대표. 아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나는 선의 끝이 있고 그걸 모른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출발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경쟁이 없게끔 만들자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보니까 나만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걸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아마 경쟁이 없을 것이다. 김광묵 대표의 성공 비결. 둘째, 신개념 경영 시스템.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얹어서 신용카드 결제폰을 파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존에는 이러한 신용카드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말기가 따로 있는데 이런 단말기하고 핸드폰을 두 개를 갖고 다니면 이게 무겁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제 하나의 폰으로 묶어서 이건 신용카드 결제폰. 그래서 폰 안에서 통화도 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업무도 행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2008년도 12월 달에 추진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웹이나 이 웹 쪽으로 개인 일을 좀 오래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지 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광묵 대표의 경영 전략은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케 해줘 직원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 직원들의 능력과 아이디어는 상품화되어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콘텐츠를 운영하는 능력 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근간이 될 거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각 개인들한테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또한 그 사업 플랫폼에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이익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익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쾌한 이익 보상 시스템은 그 여러 사업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좀 쉽게 보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직원이 아닌 사업가로 여기는 김광묵 대표의 경영 시스템은 직원들의 능력을 더욱 성장시켜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것에서 뭔가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자기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도전적인 의지를 많이 보인다 해요.
그래서 많은 협업하는 관계사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주 단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도전적인 성향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광목 대표의 성공 비결 셋째, 진화 전략. 영원히 사람의 마음을 뺏는 소프트웨어는 없다. 김광목 대표는 보다 진화된 콘텐츠를 계속 창출하는 것이 사이넷의 과제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모바일 산업은 신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넷 콘텐츠들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보다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광목 대표. 끊임없는 진화 전략으로 모바일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시장을 분석하거나 패러다임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시장과 동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르르면,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빨리 서비스를 분해해서 바깥으로 사용자들한테 직접 줘서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의 조각들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변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불모지인 모바일 세상을 모바일 천국으로 만든 신개척자. 바로 사이넷의 김광목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네. 예, 김광목 대표님께서는 이 성공 전략으로서 선순환, 그리고 진화 전략, 경쟁 제로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배 창업가들도 많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명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셔서 이렇게 사업화시키셨다는 게 정말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예, 또 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초보 창업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승부시키셔서 하셨다는 거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조원 대표는 어떠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공감보다도 세 가지 모두 다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배워야 될 점을 이제 찾았는데요. 아까 보니까 직원분들이 저희 같은 대학생처럼 이렇게 젊은 층이었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친화력 있게 너무 편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 부분도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오늘 세 분 참 뭐 다양한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지금 2009년에는 뭐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실에서 성공 창업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가, 초보 창업가 입장에서 좀 젊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원 대표님 먼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학생이고 주변에서 뭐 기업의 이제 취직이나 뭐 창업보다도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도전 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언제든 들게 마련이거든요.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이 드실 때 한번 내질러보는 지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명 대표는. 예, 저는 요식업 창업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현재 젊은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IT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요식업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청년 특유의 젊은 감각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요식업계도 충분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광목 대표님, 네. 다가오는 2009년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황에 재벌난다. 아, 예. 그래서 아마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기회들이 많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로 시장에 내보내기보다는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집중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을 하는 거는 쉽게 시장에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굉장히 어려운 그 학습 과정을 통하고 홍보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불안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창업시대 오늘은 2008년을 마무리하는 특집편으로 H2B의 조헌 대표, 또 브리세리 카페의 정미영 대표, 사이넷의 김광국 대표 세 분 모시고 창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 모두 사업에 대한 목표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길을 만들고 오로지 그 길로만 질주하는 도전 정신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는 창업이야말로 앞으로 젊은이들이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는 각오로 도전하겠다는 투지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이 춥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2009년도엔 밝은 희망이 생겨나리라 기대합니다. 네. 청년 창업 시대 새해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